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저는 진료할 때 초중반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더라도 종국에는 치료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치료 과정 중 적절한 시점에 그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료 초반에는 나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포함한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해내야지 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시기든지 내가 힘이 없고 약할 때, 힘들 때에는 무언가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나요? 우여곡절 끝에 오랜 세월에 걸친 성장 과정에서 점차 자신의 힘을 키워서 결국 부모 도움 없이도 독립해서 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치료도 큰 맥락에서 이와 같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가 다시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한창 증상이 심한 상태로 오시는데도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고 두렵다면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무척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해가려면 장기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초반에는 사람과 약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은 치료 과정 중에 믿을만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 혹은 의료진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스트레스를 더하거나 치료 자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곤란하겠죠. 간혹 치료 사실을 가족에게 말했더니 정신과 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더라, 의지와 정신력의 문제다 라면서 치료 자체를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저만 해도 주변 사람 중에 치료 중인 분이 여럿 있고 다들 너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 애인, 가까운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도 개인 생활, 각자의 생각과 사정이 있을 테니 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초반에는 의료진에게 의탁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약에 대해 이해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는 보호막을 씌워줌으로써 증상에서 해방되고 힘이 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도구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것이 최종 정착력은 아니며 거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개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약이라는 보호막이 없어도 내가 증상에서 자유롭고 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막이 없더라도 나의 기본 능력이 받쳐주어야 합니다. 이 기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최소한의 이것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죠. 사람의 정신은 신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신체가 발달하면서 뇌 성장이 그에 따라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매사 귀찮아지고 의욕이 나지 않죠. 공황 발작을 겪는 분들도 체력이 떨어지거나 피곤할 때 과음한 다음날의 증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우울증의 치료 방법 중에도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반복하도록 함으로써 기분을 포함한 증상이 나아지게 하는 행동 활성화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해주어야 이런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데 금방 체력이 떨어져 움직이기 어렵다면 치료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운동을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한다면 가장 좋겠죠. 주에 3, 4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숨이 적당히 가쁠 정도의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생활 속에서 운동을 녹여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위로 이동을 할 때는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는데요. 저희 의원이 10층에 있어 계단을 2칸씩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운동이 됩니다. 지하철역에서도 계단으로 다니고요. 추가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간단한 맨몸 운동도 덧붙여서 합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큰 맥락에서 신체적인 활동량을 증가시켜서 점차 더 활동을 함에도 덜 지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너무나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약을 계속 드시면서 지내는 방법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안타까워지죠. 두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앞서 신체적인 건강을 챙기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방법인데요.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여길 만한 일들, 예를 들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됐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갑작스레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게 되는 등 큰 일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결국 적응해내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믿고 점차 마음이 안정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흔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연습을 통해 면역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해요. 보통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그냥 잠을 잔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운동이나 게임에 전념한다, 술을 마신다,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떤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다수면, 폭식, 폭음, 알코올 의존, 게임 중독 쪽으로 간다고 하면 무척 해로운 방식이니 그럴 때에는 치료에서 다루어져 이런 행동에 대한 조절력을 갖추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의 작동 원리와 패턴을 알아보고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거기에서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언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가 너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나까지 힘들다 라는 말을 들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이 들까요? 민망하고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후에는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한 감정이 들 수 있겠죠. 이런 감정들과 함께 몸의 감각적인 변화도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다니 너무하다. 앞으로 내가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등의 생각이 날 수 있겠죠. 나아가 욕구나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면서 소리라도 질러버리고 싶거나 당장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냥 참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거나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붙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일련의 마음이 작동하는 순서이며 이 내용들을 상담 장면에서 함께 논의하거나 나대로 마음일기에 꾸준히 적어보면서 감정을 해소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패턴을 알아가는 식으로 연습이 되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해 점차 면역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마음일기로 써보는 것 이상의 좋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바로 명상,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인데요. 따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니 치료자와 함께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게 특별한 심리적인 취약점이 있거나 성격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경우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치료자와 상담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의 번거로움을 견뎌내고 꾸준히 해보아야 효과를 보며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죠. 그렇기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치료자를 만나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봅니다. 가장 우려스럽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요. 어느 날 문득 충동적으로 어떠한 준비도 없이 갑자기 약을 끊고 다른 활동에만 전념하며 이겨내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운에만 자신의 상태를 내맡기는 것이며 재발, 금단, 중단 증후군으로 위험할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금물이고요. 꼭 적절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자유로워지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진단에 따라서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을 꾸준히 드실 필요가 있는 상태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치료자와 논의를 하셔서 그에 맞게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